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물류 봉쇄와 러시아발 에너지 이슈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파원 현장 보고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정 MBN 베이징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지금 국가통계국이 1분기 GDP를 발표를 했습니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중국의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4.0%보다는 0.8%포인트 높지만 중국이 지난달 제시한 올해 목표인 5.5%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로는 1.3%로 지난해 4분기에 1.4%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약간은 양호하다고 하지만 상하이 봉쇄 등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이 지난달부터 시작됐다는 걸 감안하면 진짜 충격은 2분기부터라는 암울한 소리도 들립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위축 여파로 하락 조짐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봉쇄된 도시들은 시안과 선전, 상하이 등 인구 1,000만, 2천만 명의 대도시들이어서 코로나 초기 우한 사태와는 비교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가 3.5% 하락하면서 2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달 도시 실업률은 그 전달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8%로 역시 2020년 5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 여파로 지난달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1년 전보다 29% 급감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나오면서 중국 경제 전체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의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GDP가 작년 4분기보다는 높지만 올해 목표치에 못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도 전쟁 여파로 인해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봉쇄로 인해서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할 거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중국의 1분기 GDP가 외면받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은 아시다시피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주변 지역을 전부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진자가 늘면 아예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중국의 금융과 무역 허브로서 중국 전체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샹장 삼각주의 핵심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상하이가 지난달 28일부터 벌써 20일 넘게 봉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봉쇄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세계 최고 물동량을 자랑하는 상하이양도 정상적인 물류 운송이 어려워지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 자동차 생산 대수 3위 도시吉林성이 한 달여 만에 봉쇄 끝에 최근에서야 조금씩 봉쇄가 풀리고 있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시안시도 올해 초에 봉쇄됐다 풀렸는데 최근 다시 부분 봉쇄에 들어가는 등 중국의 봉쇄 정책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치명타입니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45개 도시에서 전면 또는 부분 봉쇄가 진행 중인데 이 봉쇄 지역의 인구가 중국 전체의 25%, GDP 비중은 50%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발표된 1분기 중국 GDP 증가율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5%에 1%포인트 가까이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세계 경제 규모 2위 중국의 경제 성장 엔진 식는달 이는 곧바로 세계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중국이 제1교역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금리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중국은 이번에 MLF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와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20일에 사실상 기준금리로 인식되는 LPR을 좀 인하할 가능성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과 12월 0.5%포인트씩 낮춘 데 이어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세 번째 인하입니다.
지준율은 은행 등 금융사가 중국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현금 비율로 이를 낮추면 은행 등은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로 시중에 5천억 위안, 우리 돈 약 100조 원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인프라 투자 역시 서두르고 있는데요. 중국 지방정부들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1조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290조 원에 달하는 특별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대부분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활용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역효과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중국 경제의 관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언제까지 고수하는 데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대규모 봉쇄와 이동 제한이 반복이 된다면 정부의 각종 정책도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만약 올해도 내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어진다면 중국이 올해 목표로 했던 5.5% 성장은커녕 4% 아니 3%대 성장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금리 역전 상황을 감안해서 유동성은 늘리되 이 금리 인하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에 대한 상황 짚어봤고요. 오늘 함께한 분은 윤석정 MBN 베이징 특파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